등장과 동시에 전국의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불어오면서 말 그대로 한국 만화 시장을 초토화시켰던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코믹 메이플 스토리, 일명 코메인데요. 이번 영상에선 마법천자군과 함께 제 인생 만화라고 할 수 있는 코메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코메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 게임이 메이플 스토리를 원작으로 하는 만화입니다. 하지만 사실 초반 설정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이 작가 오리지널로 전개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리지널 만화라고 봐도 무방하죠. 세계 이곳저곳을 모험하면서 육성하는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를 원작으로 하는 만화답게 여러 새로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동료를 만나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전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당시 만화들 중에서도 독보적이었던, 지금 봐도 너무 예쁜 특유의 그림체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면서도 판타지 만화의 정수를 쏟아붓는 전율도는 명장면과 엄청난 몰입도를 자랑하는 캐릭터들의 드라마를 정말 유연하게 선보이면서 코메는 단순 인기작을 뛰어넘어서 한 세대를 풍미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 판매량으로만 따진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나 마천 같은 학습 만화들에게 밀리지만 코메는 단순 판매량으로 따질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법천자군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만화는 어찌됐건 학습 만화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읽힌 후에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코메는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순수 오락 만화에 가까워서 말 그대로 오직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만화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코메 캐릭터들과 함께 소통하고 자라면서 같이 모험을 해나가는 속도감과 친밀감이 존재했고 아이들 사이에 일종의 커뮤니티와 충성심이 생겨났습니다. 약간 전성기 도도한 친구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이런 압도적인 충성심 덕분에 수학도덕이나 한자도덕 같은 수많은 파생작이 만들어졌고 이게 나오는 족족 죄다 히트하면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메이플 관련 만화는 사실상 메이플 2차 창작이 아니라 코메 2차 창작이라 봐도 될 정도로 만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대단했죠. 대부분의 한국 만화는 아무리 외적인 인기가 좋아도 만화의 핵심인 캐릭터로서의 IP가 엄청나게 빈약해서 캐릭터 자체가 상품으로서 작용하는 경우는 정말 이영실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코메의 이런 인기는 한국 만화 시장에서 정말 보기 드문 상품으로서의 캐릭터 IP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작품 외적인 인기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다면 내적인 작품성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코메는 100권이라는 정말 방대한 볼륨을 자랑하기 때문에 크게 5파트로 나눠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파트는 1권부터 5권까지 이어진 김신중 작가님의 코메입니다. 이때 코메는 조금 더 게임 원작 만화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레벨이나 스킬 같은 게임 내적인 요소를 조금 더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김신중 작가님 특유의 신비로운 작화와 캐릭터들 그리고 아기자기하면서 쫄깃한 감성과 연출 덕분에 지금도 이 파트를 애정하는 코메 팬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한국 만화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애와 도도의 첫 만남은 단순히 주인공과 히로인이 만났다 하는 인상을 뛰어넘어서 정말 애아라는 신비로운 캐릭터가 나타나서 나를 이 메이플 세계에 초래해주는 듯한 어떤 깊은 울림을 전달해줍니다. 실바송, 다크 엑스텀프, 스톤골렘 등 매력 넘치는 악당들과 함께 하나둘씩 등장하는 메이플 용사 친구들을 잘 소개해냈고 특유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습한 공기가 상당한 몰입감을 전달해준과 동시에 정말 역대급 캐릭터인 애아의 존재 덕분에 이때의 코메만이 가진 낭만을 즐길 수가 있죠. 두 번째 파트는 6권부터 이어진 서정환 작가님의 코메입니다. 서정환 작가님은 조금 더 명랑하면서도 캐릭터들 간의 케미와 색다른 면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는데요. 14권까지 이어진 주니어 발록 퇴치 그리고 그 이후부터 펼쳐지는 여러 곳을 넘나들며 생기는 캐릭터들의 모험은 수많은 명장면들과 명품 조연들을 그려내면서 정말 만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상상력들을 완벽하게 그려내는데요. 특히 18권에서 보여준 바우와 마스터 크로노스의 이별은 작가님의 대사력에 감탄하게 되죠. 약 20권까진 아동 만화의 색채가 많이 묻어났지만 그 이후로 이어진 주카와 네펜데스의 에피소드는 보스 몬스터 레이드와 동시에 펼쳐지는 인물들 간의 복잡한 관계라는 코메 특유의 전개를 야무지게 선보이면서 감동적인 마무리를 해내고 그와 동시에 펼쳐진 24권에서의 아르웬의 희생이라는 명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 아르웬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자연스럽게 잊혀져도 될 법한 조연인데도 누구보다도 극적인 연출로 이별해내면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캐릭터성과 함께 깊이감을 더해갔고요. 특히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26권에서의 새싹이와 도도의 정말 역대급 서사를 풀어내면서 많은 독자들을 감동시켰는데요. 이 에피소드가 특히나 더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도도라는 캐릭터만이 가진 막중한 책임감과 무식할 정도의 정의로움과 선함이라는 캐릭터성을 최악의 악당인 파플라투스의 유년기와 엮어버린다는 기상천외한 발상 때문인데요. 이걸 정말 충격적인 완성도로 그려내면서 도도의 주인공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에피소드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이때 등장한 카이리는 시기를 따져봤을 때 사실상 게임 메이플 스토리 해적 업데이트에 맞춰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주인공 크루에 편입시킨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매력 넘치는 캐릭터성을 어필하면서 깔끔하게 스토리에 녹여내 성공적인 합류를 시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어진 아루르의 아쿠아리움 에피소드는 드라마적 서사를 극대화한 파플라토스 에피소드와 대비되게 첫 버물에 가까운 숨막히는 스토리 전개와 강렬한 액션씬을 선보이면서 아루르를 본격적인 코메 최고 인기키로 등극시킨과 동시에 주카와의 애틋한 사랑을 그려내면서 코메 작품성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권쯤에 접어들면서 등장한 가짜 세계수와 그의 공격으로 인한 슈미의 유아태행은 작가님이 캐릭터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변주를 줘야 하는지 또한 완벽하게 이행해내신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보다도 어른스러웠고 함부로 다가가기 힘들 정도의 신비로움을 가진 슈미라는 캐릭터를 한순간에 바오보다 못한 바보 캐릭터로 만들어버리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캐릭터성을 반전시키고 작품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환기시켰죠. 그리고 그런 슈미를 말 그대로 업어 키우는 도도의 책임감과 강인함을 또 한 번 어필했고 새로운 능력을 각성한 아루르와 샷건을 들고 무슨 육탄전 같은 전투를 보여주는 카이린 다시 한번 기억을 잃은 델리키와 바오의 재회 등
에피소드. 이 모든 인물들을 데비존이라는 모든 캐릭터들이 목숨을 걸고 레이드를 뛰어도 처치가 불가능할 정도의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 최강의 악당과 대결하는 에피소드로 엮어버리면서 절정의 다른 캐릭터 드리블력과 함께 거의 호러 만화 수준에 가까웠을 정도로 역대급 포스를 뽐냈던 데비존의 존재감을 선보이고 기억을 잃은 델리키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면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폭발시킨 도도의 필살기 소드 차크라, 그리고 명실상부 콤의 최고의 명장면인 카이린의 아버지의 술잔 장면이 연속적으로 풀리면서 뒤늦게 합류해서 조금은 겉도는 느낌이 있던 카이린을 정말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녹여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데비존 에피소드는 콤의 무기를 전부 폭발시킨 최고점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동 만화에 그치지 않고 역대 한국 만화 역사상 최고의 에피소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마가티아 에피소드는 코메가 왜 아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준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몬스터들을 영리한 방식으로 등장시키면서 치밀한 스토리 전개를 해냈고 역대급 스케일을 자랑하는 가짜 세계수와의 최종 전투는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모여 전쟁을 벌이는 전개와 함께 주인공 도도의 부활 후 에아와 슈미의 원수인 가짜 세계수를 처리한다는 상징적인 매듭을 지으면서 20권대부터 이어져온 가짜 세계수 에피소드를 화려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빠르면 이때 아니면 이후에 시간의 신전 에피소드까지가 작가님들께서 원래 구상하신 코메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50권이라는 깔끔한 분량도 분량이지만 이 이후에 코메에서 묻어나오는 약간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입니다. 이때 워낙 역사를 써내려가던 코메였기 때문에 인기작에 무리한 연재 강행이라는 출판사의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시기부터 등장한 코메의 신캐릭터들은 거의 전부가 게임 메이플 신캐릭터 업데이트에 맞춰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데몬슬레이어, 메르세레스, 팬텀, 제논, 루미너스, 제로, 은월, 그리고 그 스토리에 연계되어 있는 모든 서브 캐릭터들까지. 안 그래도 원래 캐릭터가 많은데 신캐릭터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주인공급의 큰 비중과 서사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편입을 시켜야 하고, 팬텀과 메르세레스 같은 캐릭터들은 또 다른 시리즈로 날려버려서 새로운 전개를 시작해야 하는 거의 메르세레스 3차 마냥 복잡한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게다가 이와 동시에 수학도둑, 노아엑스, 쿠키런 어드벤처, 쿠키런 맞춤법 헷갈려, 신들의 계보, 보물섬 등등 간판작인 코메를 필두로 어마어마한 출판 러시가 이어지는데 사실 이 정도면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이어간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약 50권대까지 이어진 세 번째 파트는 코메의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짜 세계수 처치 이후에 뭔가 마무리되는 분위기를 가지던 이 시기의 코메는 여전한 상상력과 캐릭터들의 매력을 자랑하지만 혁신과 격변의 연속이었던 이전 파트에 비해선 조금은 아쉬운 평가를 받긴 합니다. 하지만 40권대부터 이어진 특유의 냉소적이면서도 이질적인 전개는 이전 파트에 비해 성숙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충분히 매력있는 스토리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50권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다음 파트를 위한 몸풀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초창기부터 지켜본 독자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약 60권대부터 이어진 삼국지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부턴 모험이란 요소는 아예 배제되고 주인공들의 영토 전쟁과 전략 싸움의 전개가 이어지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때부턴 사실상 콤의 2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콤의 광팬이라서 이때도 매달 단행본을 구매하긴 했지만 분명 삼국지 파트만의 매력은 있었어도 뭔가 조금 미묘한 전개였다는 거 부정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친구들의 내전이라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새롭게 편입된 제논, 루미너스, 시그너스, 데몬 어벤져, 데몬슬레이어 및 오르카와 아카렘의 블랙링, 그리고 제로와 은월 등의 등장인물까지 분명 뭔가 매력적이긴 한데 이게 뭔가 코멘 스토리에 잘 안 묻는? 정말 뭔가인 느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때도 간에게 게임 에피소드나 검은 마법사의 힘을 깨우는 루미너스의 무쌍, 데몬슬레이어의 데모닉 브레스 장면 등은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있지만 결국에 내전으로 시작한 에피소드인 만큼 주인공들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이 파트는 막을 내립니다. 물론 아쉽다는 반응이 많은 파트긴 하지만 저는 이때 코믹만이 가지는 매력도 분명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안 보고 욕하기보단 한 번쯤 보시고 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파트에선 유독 독특한 코드의 짤방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김성모 작가님의 만화처럼 일부러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뭔가 기묘하면서도 담백하게 튀어나오는 감성 덕분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파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는 100권까지의 끝맺음입니다. 이 파트는 사실상 연재를 위한 연재에 가까웠는데요. 코멘은 혼자서 출판사를 먹여 살리듯이 한 초인기작이기도 했고 작가님들 또한 여러 작품들과 병행하면서 10년 넘게 마감을 쳐냈기 때문에 만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상당히 지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렇게 코멘은 100권이라는 상징적인 권수를 달성하면서 15년간의 대정정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 시절 우리와 함께 메이플 월드를 모아보던 메이플 친구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워낙에 엄청났던 인기와 후반부에 여러모로 강렬했던 전개 덕에 많은 곳에서 코믹 메이플 충격 근황 정도로만 다뤄지면서 코멘은 이제 단순히 용두삼이 막장 만화 정도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도 코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코멘의 아쉬운 점들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에 담긴 작품을 그저 망한 만화로만 기억하는 건 조금 슬픈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시절 우리를 전율시킨 것 또한 코멘이었고 우리와 함께 모험하면서 울고 웃은 친구 또한 코멘이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코멘의 몰락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코멘을 떠올릴 때 단순히 이상하게 마무리를 지은 막장 만화로만 기억하시지만 코멘은 이렇게 잊혀지기에 너무나도 뛰어난 완성도를 가진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독 긴 이유도 코멘라는 만화가 제게 줬던 끝없는 즐거움과 감동을 이번 기회로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추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코메에 대한 비판도 물론 좋지만 이번 영상의 댓글창에서만큼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코메를 다 같이 추억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이건 코메 10주년 기념 71권에서 나눠줬었던 한정판 스케치 노트인데요. 서장훈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코메 콘티가 들어있고요. 이때 괜히 서장훈 작가님이 제 공책에다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서 이걸 받고 괜히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매달 20일마다 발매됐던 코메는 제게 매달 생일 선물을 받는 듯한 기분을 갖게 해줬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을 따라서 서점이나 마트에 가면 코메를 가장 먼저 찾았었고,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코메를 정리하는 동네 형이 있다면 잽싸게 달려가서 코메를 한가득 받아오면서 정말 책장을 코메로 가득 채웠었는데요. 코믹 메이플 스토리는 만화책 덕분에 전 아직까지 만화를 읽을 수 있었고, 코메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송도수 작가님, 김신윤 작가님, 그리고 서장훈 작가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